한약이 체질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매년 15,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며 체질을 연구해온 한의사 박종익입니다. 제가 24년간 진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약을 먹고 부작용을 겪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체질을 잘못 알고 계셨던 겁니다.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 대부분 열이 많은 체질인데 이걸 모른 채 몸을 더욱 덥게 하는 한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질과 맞지 않은 한약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체질별 한약 선택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열이 많은 체질, 즉 실열 체질인 분들이 조심해야 할 한약재가 있습니다. 홍삼이나 장어 같은 대표적인 보양제는 오히려 실열 체질 분들의 열을 더 올릴 수 있죠. 최근 제가 진료했던 40대 직장인 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스트레스가 많고 불면증에 시달리셨는데 피로 해소를 위해 홍삼이 듬뿍 들어간 보약을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피로해지고 두통도 심해지셨죠. 알고 보니 실열 체질이었던 것입니다. 체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열을 줄여주는 성질의 한약을 처방해드렸더니 2주 만에 수면 시간도 늘고 피로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반대로 허한 체질인 분들은 체질에 맞지 않는 차가운 성질의 한약을 먹으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기운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30대 주부분의 경우 다이어트를 위해 차가운 성질의 한약을 드셨다가 오히려 위장이 차가워져서 식욕 부진이 왔고 결국 기력이 더 떨어지는 경험을 하셨죠. 허열 체질인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열은 있지만 기운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약 선택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 각 체질별로 어떻게 한약을 복용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열 체질인 분들은 열을 내리는 성질의 한약재를 위주로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원한 성질의 한약재로는 대황, 시호, 황련, 치자, 맹문동 등이 있죠. 실열 체질 분들은 한약 복용 시기도 중요한데요. 되도록 식사 직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허한 체질인 분들은 따뜻한 성질의 한약재가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삼, 감초, 계피, 생강 등이 있습니다. 허한 체질의 분들은 아침 공복이나 식사 30분 전이 한약 복용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 복용하시면 약효가 더 잘 흡수되죠. 셋째, 허열 체질인 분들은 열을 내리면서도 동시에 기운을 보충해주는 맞춤 처방이 필요합니다. 허열 체질 분들은 한약을 아침, 저녁을 달리하여 아침에는 기운을 보충하는 성분 위주로 저녁에는 열을 내리고 진액을 보충하는 성분 위주로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약 복용할 때 일상생활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열 체질 분들은 한약 복용 중에 매운 음식이나 술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을 더욱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한 체질 분들은 찬 음식을 피하시고 따뜻한 차를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운동은 피하시고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천드립니다. 허열 체질 분들은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시고 과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가 도움이 될 수 있어 산책이나 수영 같은 가벼운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한약에 대한 흔한 오해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보약은 좋다는 오해입니다. 보약도 체질에 맞아야 약이 되고 체질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둘째, 같은 한약을 오래 먹을수록 좋다는 오해입니다. 체질과 증상이 바뀌면 그에 따라 처방이 달라져야 합니다. 셋째, 한약은 모두 달여서 먹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환제나 과립제 형태로 조제된 한약도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매일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는
한약을 드시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한약인데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한약은 체질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본인의 체질에 맞는 처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